아프리카 정글보다 사납고 비정하고 경쟁적인 세상에서 사람들은 수많은 상황과 맞닥뜨리며 깊은 상처를 받는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위로일 것이다. 때로는 말 한마디보다 작은 몸짓이 필요한 순간이 있다. 오늘은 작은 몸짓처럼 건네는 위로에 관한 이야기로 꾸며보겠습니다. 음악치료사 조미화, 곽경희의 마음 마사지. 지금 출발합니다. C'est drôle, je ne sais pourquoi. Ça me fait toujours penser à toi. Pour plein d'autres gens, c'est la magie, l'amour, les baguettes, Paris. Toujours au même endroit, comme si c'était hier, je te vois. Pour plein d'autres gens, c'est la magie, l'amour, les baguettes, Paris. Eux voient les lumières, les paillettes, la tour Eiffel, la Seine, les fêtes. Mais moi, quand j'arrive sur cette rue, je pense à toi qui ne réponds plus. Même si je ne te revois pas, tu seras toujours une partie de moi. Pour plein d'autres gens, c'est la magie, l'amour, les baguettes, Paris. Les fous rires sur ces marches résonnent dans ma mémoire. Je les emporte là où je pars. Eux voient les lumières, les paillettes, la tour Eiffel, la Seine, les fêtes. Mais moi, quand j'arrive sur cette rue, je pense à toi qui ne réponds plus. Pour moi, ce n'est pas juste une ville, c'est l'histoire de nos passions juvéniles. Pour plein d'autres gens, c'est la magie, l'amour, les baguettes, Paris. 네, 첫 곡은 스텔라장의 레모르 르바켓 파리를 함께 들으셨습니다. 마이 FM 91.3.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프로그램은 뮤직 안테나입니다. 무뎌진 감성을 일깨우는 시간, 뮤직 안테나. 음악으로 마음을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음악치료사 DJ 조미화, 곽경희입니다. 네, 마음 마사지라는 프로그램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감정을 주제로 음악치료사와 함께 힐링 수다 토크를 나누는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편안하게 감정에 대해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애칭을 한번 정했는데요. 저는 마마조. 저는 꽉꽉이입니다. 일주일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저는 아주 특별한 이슈 없이 지냈는데요. 별일 없이 산다. 네, 별일 없이 살았는데 속이 좀 시끄러웠습니다. 어떻게 시끄러웠을까요? 마음이 가끔가다 한 번씩 불안해지면서 불안을 네, 느끼는 거죠? 네, 무기력해지고
또 가끔 나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마음이 네. 힘든 한 주를 보내셨네요. 네, 맞아요. 쓸모없게 느껴지면서 마음이 힘든 한 주를 보냈었는데 가끔가다 그런 마음들이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보통 찬바람 불 때 그러는데 그쵸, 많이 그렇죠. 찬바람 불 때. 맞아요. 저 예전에 입시 한창 할 때가 겨울이어서 네. 그때 되면 항상 마음이 좀 힘들었었던 것 같거든요. 어, 근데 요즘은 그런 계절과 상관없이 그냥 문득 가끔 네.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냥 기질이에요. 제 타고난 기질. 기질을 아는 것도 네. 중요하죠. 불안이 좀 높은 편이어서 그래서 한 주간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네. 저는 제가 무기력함을 느낄 때 그런 모습을 남들한테 들키는 게 싫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좀 나약해 보이잖아요. 약해 보이고. 그냥 모든 일이 다 지나가고 나서 나 사실 좀 힘들었어. 저도 그러는 것 같아요. 얘기하는 편이긴 한 것 같은데 제가 결혼식에 다녀왔거든요. 네. 근데 결혼식에서 되게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랑 만나서 오랜만이다 잘 지내지? 이 정도의 인사만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네. 돌아오는 길에 메시지가 왔어요. 어떤 메시지가 왔을까요? 안색이 좀 안 좋아 보인다. 어. 힘내라 라고 하면서 네. 케이크를 보내주더라고요. 너무 좋은데요? 저는 이제 처음에 나 힘든 거 티냈나? 남의 어. 결혼식 가서 죽상이었었나? 라는 생각을 그 하면서 친구가 선생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그쵸. 옛날에는 친했어서 요즘 결혼하고 나서 서로 바빠져서 잘 못 보기는 하는데 그쵸. 그 친구가 볼 때 그런 게 티가 났었었나 봐요. 그래서 나 또 티냈나 보다 이러면서 자책을 하고 있었는데 네. 생각해보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마음을 써준 게 참 고맙더라고요. 맞아요. 그 케이크보다 이 친구가 나를 위해서 이런 네, 마음을 맞아요. 써줬구나. 내 마음을 네. 보듬어 주는구나. 이런 마음이 더 따뜻한 것 같아요. 맞아요. 나를 생각을 해줬다는 게 참 고맙고 네. 내가 힘들 때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게 참 감사했어요. 오늘의 주제가 위로인데 네, 맞아요. 그래서 제 주말에 통하네요. 위로를 겪고 왔고 그 위로가 이 힘든 순간들을 견뎌내게 해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힘들면 좀 티를 내볼까라는 생각을 하는 한 주였습니다. 네. 잘 보내셨네요. 마마조는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이번 주에 새로 네. 어르신 그룹 새 그룹을 만나고 왔어요. 그래서 첫날이잖아요. 네. 첫날 제가 또 준비를 많이 해가잖아요. 불안하니까요. 네, 그래서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 전날 안 잘 거지? 그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좀 아는데 그랬는데 네. 네, 신내 종합 복지관이에요. 노인 종합 복지관. 네네. 그래서 생각보다 할아버지들이 많으신 거예요. 오, 거기 가보면은 할머니들이 한 맞아요. 90% 이상이고 맞아요. 할아버지 한 번 오셔도 부끄러우신지 그 다음 주부터 안 나타나시거든요. 이번 그룹은 할아버지들이 굉장히 참여율이 높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보니까 그 첫날 이제 비가 많이 내려서 걱정을 했어요. 길 네. 미끄러워져서 또 안 오시거나 뭐 여튼 비 오면 잘 움직임이 덜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많이 오셔가지고 셔틀을 타고 오셔가지고 네네. 음악치료 수업에 참여하시고 점심 식사도 그 기관에서 하시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점심 식사를 한 200분 정도? 되게 동시에. 많이 하시네요. 네, 그리고 저도 이제 밖에 안 나가도 되니까 네. 오전에 수업하고 오전에 이제 음악치료 그룹 2그룹 하고 점심 식사하고 네. 또 한 그룹도 하고 할아버지들이 노래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힘이 많이 났어요. 그러게요. 남자 어르신분들 많은 그룹이 드문데 네.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저희 명지대 이제 음악치료학과 나왔잖아요. 네. 저희 좋았던 거는 합창 때 혼성이어서 좋았거든요. 네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음악치료학과 여자들이 대부분 많잖아요. 맞아요. 네, 여대들에 많이 있고 그래서. 근데 네. 일단 합창할 때 구성이 달라요. 더 풍부하게. 맞아요. 목소리가 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제가 방긋방긋 웃어서 그런지 우리 어르신분들도 방긋방긋 웃으셔가지고 아직도 그 방긋방긋 웃는 얼굴이 생각이 나서 네, 기분 좋게 지금까지 잘 보냈습니다. 그룹이 주는 에너지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네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해보는 거는 어쨌든 어르신들도 재밌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 좀 활력 있게 하다 보면 어르신들도 그렇게 따라와 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세션이 끝나고 나면 방전이죠. 집에 가서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요, 그 전날 밤새 줘서 그런 거예요. 좀 잤어요, 그래도. 이번에는 한 3시간은 잤어요. 네. 네. 우리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디오의 괜찮아도 괜찮아. 숱하게 스쳐간 감정들에 무뎌지는 감각 언제부턴가 익숙해져 버린 마음을 숨기는 법들 난 어디쯤 와 있나 앞만 보고 달려오기만 했던 돌아보는 것도 왠지 겁이 나 미뤄둔 얘기들 시간이 가든 내 안엔 행복했었던 때론 가슴이 저릴 만큼 눈물겨운 날도 매일같이 뜨고 지는 태양과 저 달처럼 자연스레 보내 때론 울고 때론 웃고 기대하고 아파하지 다시 설레고 무뎌지고 마음이 가는 대로 있는 그대로 수많은 별이 그랬듯이 언제나 같은 자리 제 몫의 빛으로 환하게 비출 테니 숨기지 말고 너를 보여줄래 편히 네 모습 그대로 그래 괜찮아 괜찮아도 오늘 난 처음으로 솔직한 내 마음을 마주해 거울 앞에 서는 것도 머뭇대 이 표정은 또 왜 이리도 어색해 아름다운 건 늘 소중하고 잠시 머물다 아득히 멀어져도 늘 마주보듯 평범한 일상을 채울 마음의 눈 그 안에 감춰둔 외로움도 잠시 머물 수 있게 그저 바라봐 부드러운 바람이 불며 마음을 열어 지나갈 하루야 때론 울고 때론 웃고 기대하고 아파하지 다시 설레고 무뎌지고 마음이 가는 대로 있는 그대로 수많은 별이 그랬듯이 언제나 같은 자리 제 몫의 빛으로 환하게 비출 테니 숨기지 말고 너를 보여줄래 편히 네 모습 그대로 그래 괜찮아 괜찮아도 두 손에 가득 채워질 추억들은 소중한 우리 이야기 진심이 담긴 마음이 시간이 지나 다시 기억할 수 있다면 말할 수 있을까 너도 행복했다고 너와 울고 같이 웃고 기대하고 아파했지 모든 걸 쏟고 사랑하고 마음이 가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하지 못할 고민거리 깊게 상처난 자리 늘 같은 속도로 흘러가는 시간이 언제나 그랬듯이 씻어내줄 테니 흐르듯 살아도 그냥 괜찮아 괜찮아도 네, 디오의 괜찮아도 괜찮아 노래 들으셨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위로입니다. 네. 위로의 사전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준다. 네. 그 말 자체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따뜻한 말.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준다. 그래서 꽃말이 위로, 위안이라는 꽃이 있어요. 어떤 꽃이에요? 바로 양귀비라는 꽃인데요. 오. 빨간색으로 된 예쁜 꽃 있죠. 양귀비는 뭔가 강렬한 그쵸. 느낌일 것 같았는데. 그런데 위로, 위안, 꽃말이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양귀비나 마법의 약초도
이 세상에 잠이 오게 하는 어떤 약으로도 어제까지의 달콤한 수면은 이제 더 이상 너의 것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유명한 네. 셰익스피어의 오셀로 3막의 대사인데요. 네. 이제 양귀비는 고대부터 인간이 이용했던 수면과 망각을 상징하는 꽃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수면과 망각을 통해 위로를 받나요? 그냥 잘 재워줬다 이런 거 아닌가요? 하긴 뭐 잠이 진짜 중요하긴 하죠. 양귀비는 아편꽃이라고도 하는데요. 아편 전쟁 생각나죠? 네. 익지 않은 열매에 상처를 내서 받은 유즙을 60도 이하의 온도로 건조한 것이 아편이래요. 오, 우리 그럼 오늘 이거 위로에서 아편으로까지. 함부로 못 키우겠네요. 그래서 성분으로는 몰핀, 파파베린. 다 약이네요. 그렇죠. 저희도 이거 찾으면서 알게 됐어요, 지금. 그 모네 그림 보면 응. 그려져 있는 꽃이 양귀비잖아요. 되게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네. 위험한 꽃이었어요. 근데 예쁘긴 예쁘지 않아요? 예뻐요. 되게 중요한 꽃이긴 한 것 같아요. 그리스 신화에서 곡물과 대지의 여신인 데메테르가 저승의 지배자인 하데스한테 빼앗긴 딸 페르세포네를 찾아 네. 헤매다가 이 꽃을 꺾어서 스스로 위안을 찾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 양귀비를 찾아서요? 네. 이 꽃을 꺾어서 자기가 스스로 위안을 받았대요. 그래서 꽃말이 위안인가 봐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사실 꽃 보기만 해도 좋잖아요. 맞아요. 꽃이 주는 위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연관 검색어를 찾아봤어요. 위로와 관련된. 네. 그래서 위로 꽃말, 위로가 되는 글귀, 네. 위로의 말, 위로 노래, 위로 노래. 위로의 글, 네. 위로 문자, 네. 위로 짤, 짤. 네. 마지막으로 듣기만 해도 위로될 것 같은 위로금. 아, 위로금. 있습니다. 그쵸. 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위로가 글귀를 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글귀나 말. 맞아요. 그리고 노래. 노래도 보면 노래 가사가 공감이 돼서 위로를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 공감과 위로. 네네. 저는 책을 한 권 읽었어요. 예전에 이철한 작가가 쓴 위로.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버티지 않아도 돼, 참지 않아도 돼, 힘들면 그만해도 돼. 네. 네, 400만 독자의 마음을 울린 이 작가인데요. 저희 교회에 강연을 오셨어요. 그래서 직접 이 책이 나왔을 때쯤 운 좋게 행운이었죠. 강연을 들을 수 있었다는 거. 근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네네. 그 개척교회여가지고 몇 분 안 계셨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초등학생들이 네. 못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사인을 그쵸. 해주려고 했는데 왜 받아야 되냐고. 저런. 근데 저희 강의가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이 나비가 이제 파란 나비거든요. 네. 이제 이 나비가 여행을 떠나면서 이제 어떤 인생과 비교하면서 좀 들을 수가 있었어요. 위로가 되었던 이야기들. 다른 뭐 산토끼도 만나고 반달곰도 만나고 네. 뭐 무지개 시냇물도 건너면서 이제 항상 날개를 펴고 앉는 나방과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사마귀는 말했다.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점도 알게 되고 네네. 그래서 그 뒷부분에는 자신이 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게 권력이라고 했던 사마귀의 말이 자꾸만 주인공이 피터거든요. 네. 피터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래서 이게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 네. 말에 대해서. 네네. 뭐 무시무시한 위험이 숨어 있었다. 이 무시무시한 위험이라는 거는 이런 세상을 비유하는 것처럼 저는 느껴졌고요. 네네. 근데 여기서 엄마 나비가 굉장히 좋은 말을 많이 해줘요. 어떤 말을 해주죠? 이 주인공인 피터가 네. 집으로 돌아오면서 오래전 엄마 나비가 해주었던 말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네. 친구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친구의 기쁨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고 엄마 나비는 말했었다. 이 얘기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슬픈 거를 함께 슬퍼해 주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잘 생각해 봐봐요. 그래서 저는 친구를 구별할 때 나의 기쁜 일을 함께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친구들이 네. 친구예요. 진짜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게 더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심이라는 게 참. 그 하나의 예로 네.
제 얘기는 아니고요. 제 친구 얘기예요. 네. 결혼식을 축하해주러 갔대요. 네. 여기 뭐 신랑은 어떻고, 뭐 이제 얘는 어떻게 살고, 이렇게 네. 좋은 어떤 조건들을 이렇게 쫙 나열을 했나 봐요. 근데 갑자기 밥을 먹는데 분위기가 싸해지더래요. 에? 왜냐면 다들 부러운데 이제 네. 자기는 시집을 못 간 사람들도 있고 이제 아.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싶은데 이제 자기의 상황이랑 비교가 되면서 이 20대들은 공감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쵸. 나는 결혼 못하고 이러면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래서 축하해줄 수도 있지만, 그냥 나 자신과 비교해서 배 아픈 마음도 있지 않을까요? 그쵸.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배 아픈 거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드는 생각인 거고, 네. 진심으로 축하해주려고 하는 것도 진짜인 거잖아요. 그쵸. 뭐 그거를 참 됐죠, 하기도 뭐. 어렵고 알아보기도 어렵고. 그러면 됐죠 뭐. 네. 그럼 우리 권진아의 위로 노래 함께 듣고 오실게요. 세상과 다른 눈으로 나를 사랑하는 세상과 다른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그런 그대가 나는 정말 좋다. 나를 안아주려 하는 그대 그 품이 나를 잠재우고 나를 쉬게 한다. 위로하려 하지 않는 그대 모습이 나에게 큰 위로였다. 나의 어제야 그대가 있고 나의 오늘엔 그대가 있고 나의 내일엔 그대가 있다. 그댄 나의 미래다. 나와 걸어주려 하는 그대 모습이 나를 웃게 하고 나를 쉬게 한다. 옆에 있어주려 하는 그대 모습이 나에게 큰 위로였다. 나의 어제야 그대가 있고 나의 오늘엔 그대가 있고 나의 내일엔 그대가 있다. 그댄 나의 미래다. 네, 권진아의 위로 노래를 들으셨습니다. 네. 가사를 보면 위로하려 하지 않는 그대 모습이 나에게 큰 위로였다. 또 나와 걸어주려 하는 그대 모습이 네. 나를 웃게 하고 나를 쉬게 한다. 네네. 그리고 저는 이 가사가 더 제일 와닿는데요. 옆에 있어주려 하는 그대 모습이 나에게 큰 위로였다. 네. 말없이 너무 옆에 있어준다는 것 자체도 위로가 공감이 되는 되죠. 거죠. 네. 제가 오늘 위로에 관련된 드라마나 사례로 네. 이 노래가 나왔던 그
멜로가 체질을 얘기해 보려고 했거든요. 아, 이 노래가 나와요? 네, 제가 어쩌다 보니까 멜로가 체질을 되게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네. 위로하면 저는 첫 번째로 이 장면이 생각이 나서 어떤 장면이에요? 멜로가 체질에는 은정이라는 캐릭터가 나와요. 네. 그 은정이라는 캐릭터를 위로해주는 친구들의 모습이 생각이 났거든요. 은정이는 남자친구를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보낸 친구예요. 네. 그래서 죽은 남자친구의 환영이 계속 보이는 망상장애를 앓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은정이는 죽은 남자친구의 환영과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는 혼잣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집에 들어와서 나 힘들어 안아줘 라고 은정이가 얘기를 해요. 근데 네. 친구들이 다 못 들은 척하고 각자 할 걸 하고 있거든요. 모르는 척하고 있어요. 근데 네. 은정이가 이어서 너네한테 하는 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다들 달려가서 은정이를 안아줘요. 벌써 소름 돋는 따뜻함이 느껴지네요. 네. 친구들은 은정이가 힘들어할 때 병원에 가라, 그만 잊어라, 빨리 털어내라 등의 조언이 아니라 곁을 지키는 방법으로 위로를 하는 거였어요. 맞아. 지금 가사 내용처럼 저는 이게 진짜 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사람들이 가볍게 건네는 인사말로 힘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진짜 마음이 힘들 때 힘내라는 말이 힘이 잘 안 나잖아요. 맞아. 그럼 그 힘내라는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네. 말 한마디보다 곁에서 함께 있어줄 때, 네. 묵묵히 지켜봐줄 때, 그냥 손 한 번 잡아주고 그냥 한 번 다독여주고 안아주는 게 더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위로가 필요한 순간 은정이의 친구들처럼 지켜봐주고 같이 있어주고. 네, 스스로 괜찮아지려고 노력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네요. 노래 가사처럼. 네네. 저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경우인데 아까 저희가 이제 위로금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너무 돈돈하는 것 같아서 이미지가 안 좋긴 하지만 제가 속해 있는 한국 우쿨렐레 교육협회라는 데가 있어요. 네. 거기는 2008년부터 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연습도 하고 합주도 하고 그래서 음악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 협회장님께서 갑자기 좀 아프시다고 하셨는데 응급실에 가셔가지고 심장 관련 시술을 받게 된 거예요. 갑자기요? 네, 근데 전조 증상은 조금 있으셨는데 감기인 줄 알았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병원에 가보니 급하게 이제 응급 처치 수술을 하고 네. 단체 메시지방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모아서 병원비를 보태드리면 네, 네.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회원들이 3만 원씩 모아가지고 네. 병원비 보태 쓰시라고 이제 위로금을 만들었죠. 오.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현실적인 위로의 방법도 나중에는 이제 나이 들면 아프잖아요. 근데 너무 필요하고 네. 고마웠을 것 같아요. 부담스럽지 않는 선에서 저희도 인원이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위로의 한 방법도 배웠어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병원에 가게 되면 병원비 부담이 클 수 있는데 또 되게, 협회 회원들이 네. 마음을 부담 가지 않는 선에서 모아서 이렇게 전달해 드리니까 네. 참 좋은 것 같아요. 전에 20대 때는 잘 안 아프니까 이런 거 잘 몰랐고 연령별로 위로에 대해서 좀 다른 방면으로 생각해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걸 해주는 게 위로죠. 그렇죠. 저는 저희의 마음을 모아서 협회장님 건강을 기원하고 네. 그랬던 게 좋았고 네. 이 선생님들이 다 나이가 많으시거든요. 저희 합주 같이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다 집에서 싸운 거예요. 뭐 단백질, 홍삼 막 다 각자 알아서 나눠가지고 맞아요, 그런 맞아요. 부분이 보기 좋고 네. 네, 저도 하나 배웠습니다. 네. 네, 그럼 우리 위로하면 또 잘 자요, 굿나잇 밤에 생각하게 되는데 트와이스의 잘 자요, 굿나잇 노래 듣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힘든 일은 없었나요?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 꿈속에선 오직 우리 둘만이 만들어갈 행복한 순간 샤랄랄랄라 샤랄랄랄라 잘 자요 우리 꿈속에서 다시 만나요. 오늘도 수고 많이 했어요. 이제 편히 쉬어요. 내 생각하면서 나도 그대 생각하며 그대 꿈속에 찾아갈게요. 잘 자요. 굿나잇. 네, 노래 들으셨습니다. 좋은 꿈 꿀 것 같아요. 네, 저 이 노래는 초등학생 5학년이었구나, 그때. 네. 그 학생이 이 노래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알게 된 노래거든요. 음악치료 세션에서. 근데 너무 따뜻한 거예요. 이 노래를 준비하는 그 시간 동안. 가사도 네네. 너무 좋잖아요. 네, 맞아요. 왠지 나한테 위로를 건네는 느낌. 오늘 네. 하루 어땠나요? 힘든 일은 없었나요? 누가 물어봐 줄까요? 그러니까 노래 들으면서 제가 저 얘기 했는데 이거 준비하는 동안 네. 되게 따뜻한 시간을 보냈어요. 위로가 되는 노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 잘 있나 이 노래 생각하면 네. 음악치료 그때 함께 했던 친구 생각이 나요. 그 노래가 주는 기억력이 있어요. 맞아요. 그 노래 딱 들으면 생각나는 사람, 네. 환경, 시간, 장소. 갑자기 그런 거 저희 있잖아요. 음악치료에서 어르신들이랑 많이 했던 노래 해뜰날 청춘은 지금부터 네. 이런 노래들 생각하면 저 얼굴까지 되게 오래 기억이 남더라고요. 목소리랑. 제가 송라이팅 하면서 목소리 녹음을 받잖아요. 네. 그 목소리는 계속 기억이 나요. 오, 세션이 저도. 끝나고도. 네.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의 지금 이 목소리를 녹음을 하잖아요. 네.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아, 더 예쁘게 말해야겠다. 아, 그냥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나이가 들면서 요즘 또 목 관련해서 성대 노화, 근육 네, 네, 이런 것들 맞아요. 찾아보니까 자꾸 음이 낮아지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애기들은 엄청 높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사람이 목소리의 변화를 생각하면서 여하튼 이 라디오 녹음하는 것도 네. 의미가 있습니다. 네, 네. 이런 노래들도 또 기억하면서 네. 이런 사례들도 찾아보면서 네, 네. 네,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로의 사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음악치료 세션에서 활용했던 동화책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영국의 작가 톰 퍼시벌의 동화 노먼의 특별한 날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노먼이 주인공인가요? 네, 맞아요. 노먼이 주인공인데 어느 날 평범한 소년이었던 노먼에게 등에 갑자기 날개가 생겨요. 네. 그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동화인데요. 네. 날개가 생긴 노먼은 신이 나서 날아다녀요, 세상을. 네. 근데 곧 남들과 자신의 모습이 다르다는 다르다는 걸 인지를 하고 네. 걱정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날개를 우비 속에 숨깁니다. 그래서 날개를 숨기는 일이 아주 불편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들킬까봐 친구들이랑 놀지도 못해요. 너무 불편해서 노먼이 날개가 사라지길 바라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 문득 날아가는 새를 보다가 자신이 불행한 이유는 날개 때문이 아니라 우비 때문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우비를 벗어던지고 네. 하늘로 날아오르면서 자유로움을 느끼기 시작하는데요. 네. 그 모습을 본 노먼의 친구들이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다가 네. 갑자기 모두가 날개를 펴고 하늘로 날아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전이네요. 그래서 모두가 날개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남들과 똑같지 않아도 된다. 자신만의 특별함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교훈을 주는 동화인데요. 네. 저는 뇌병변 아이들하고 만날 때 이 동화를 활용했었어요. 그 제가 만났던 친구는 뇌병변 장애가 있어서 보행이 자유롭지 못했거든요. 네. 근데 인지는 아주 좋아서 똑똑한 친구였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운동장을 뛰어놀 때면 저를 피해요.
저는 걷는 게 불편해서 다른 친구들처럼 뛸 수가 없거든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그 아이를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이 동화가 생각이 나서 함께 음악극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동화를 소개하려고 한 건데요. 네. 이처럼 남들과 다른 모습일지라도 괜찮다고 이야기해주는 책이 있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남들과 다른 모습을 또 갈구하기도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쵸. 이걸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정말 특별한 건데 남들과 다르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네. 한도 끝도 없이 우울해지죠? 아까 이철환 작가의 위로라는 책에서도 네. 모두가 다 파란 나비인데 반쪽이 붉은 나비, 반쪽 붉은 나비를 너무 아름답게 보고 이제 네네. 그 나비를 따라가는 거죠, 주인공이.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떤 서로의 다름을 네. 인정하고 네. 모두 그런 모습은 있다. 네네. 그리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발견하는지에 따라 네, 우리의 인생살이가 편안하고 위로받을지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가끔 개성이 진짜 넘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단체 생활을 할 때는 조금 튀어서 선생님들한테 많이 혼나고 그런 친구들을 볼 수 있는데 네. 그런 친구들이 보면 나중에 커서 각자의 개성을 살려서 굉장히 훌륭한 어른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네. 개성을 살리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우리 아이유의 노래 반편지 듣겠습니다. 이번 그날의 반딧불을 당신은 참 가까이 보낼게요. 사랑한다는 말 난 우리의 첫 입맞춤을 떠올려 그럼 언제든 눈을 감고 가장 먼 곳으로 가요. 난 파도가 머물던 모래 위에 적힌 글씨처럼 그대가 멀리 사라져버릴 것 같아. 늘 그리워 여기 내 마음속에 모든 말을 다 꺼내어 줄 순 없지만 사랑한다는 어떻게 나에게 그대란 행운이 온 걸까. 지금 우리 함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난 파도가 머물던 모래 위에 적힌 글씨처럼 그대가 멀리 사라져버릴 것 같아. 두
밤 그날의 반딧불을 당신은 참 가까이 띄울게요. 좋은 꿈이 길 네. 그러면 우리 음악치료사에게 위로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네. 저는 이렇게 위로를 저희가 굳이 이렇게 직설적으로는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대신 네. 그 사람의 상황에 맞는 책이나 음악들 같은 걸로 활용해서 가사 토의를 해요. 그러면서 본인이 스스로 위안의 문구를 찾거나 가사를 찾아서 글로 한번 써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조금 한 발짝 떨어져서 자연스럽게 하는 편인데, 맞아요. 네, 상담 가는 것도 보면은 상담 선생님들은 거의 들어주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얘기하면서 본인이 정리되고 네, 맞아요. 네,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가사 토의를 하다 보면 각자의 이슈에 따라서 집중하게 되는 가사가 다 다른 것 같아요. 맞아. 같은 노래를 듣더라도 좋았던 부분이나 생각했던 부분이 다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삶의 쟁점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그 네. 가사에 마음에 꽂히는 거죠. 음. 그래서 그렇게 다 다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은 삶을 반영한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반영하고 또 표현하도록 네, 이걸 네. 어떻게 치유하면 좋을지 네. 이렇게 해서 음악으로 또 저희가 위로와 평안을 좀 드리는 직업이기도 하네요. 네, 네. 저는 최근에 케이스를 하나 종결했거든요. 네. 근데 청소년 친구였어요. 근데 어머님이 종결하는 날 편지를 써주셨는데 그 친구의 사춘기를 함께 해줘서 고맙다라는 너무 좋은 말이다. 네, 편지를 써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제가 되레 더 감사하고 위안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아, 이 맛에 치료사 하는구나. 그러니까요. 이러면서. 저도 그런 생각해요. 제가 음악 치료를 하러 갔는데 오히려 힘을 받고 집에 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맞아요. 그 세션 내에서 저희가 에너지를 얻을 때도 많은 것 같아요. 네, 끝나고 나면. 근데 네. 또 현실은 꼭 그것만 있지는 않고요.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네. 위로가 필요한 순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저는 노래 많이 듣거든요. 그래요? 음악을 듣거나 글을 읽거나 하면서 공감을 찾는 것 같아요. 공감되는 부분을 찾으면서 아, 나만 이런 건 아니구나. 그렇죠. 누군가도 나와 똑같은 고민을 했구나라는 거에서 위로를 받을 때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요즘에 음악 들을 때 네. 예전에 비해 흡수가 굉장히 잘 되는 느낌이에요. 예전에 그냥 와 좋네 이랬는데 요즘에 그게 너무 좋잖아 이렇게 표현을 하면 네. 그래서 이 노래들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다고 이런 느낌을 받을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지금 종종. 네네. 그래서 이게 시간을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네. 받아져서 느끼는 게 더 큰 건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왜 같은 영화도 어렸을 때 한번 봤던 거랑 나이 들어서 다시 보는 거랑 삶의 되게 관점이 다르잖아요. 달라져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볼 그래서 수 있는 부분도 훨씬 더 넓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다각적으로 보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저는 단어를 하나씩 선정하는 게 있어요. 20대 때는 네. 어게인이라는 단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어게인? 다시. 그러니까 어, 뭔가 좋으면 근데 갑자기 무서워요. 왜요? 다시 하세요. 아니야. 그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다시 너무 좋으면 다시 만난다. 좋으면 다시 만나고 싶고 네네. 좋으면 또 좋았다. 프로그램이 좋았다. 그럼 우리를 또 찾아주시는 거고 그런 어게인이 중요하다. 네. 그리고 30대 때는 이제 함께 하는 거 중요하다. 투게더. 그런 식으로 뭔가를 네. 하나씩 제가 쌓아가는 그 문구나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음악 치료 하면서는 함께 옆에 있어주는 거.
음악 치료라고 내가 뭔가를 그렇게 애써서 결과물을 당장 내거나 이런 것보다는 맞아요, 맞아요. 그냥 이 시간에 이 아이들이나 이 참여한 사람들이 뭔가 자기가 마음 편하게 느껴질 만한 어떤 뭔가를 배워간다. 아니면 그냥 있는 거 그 자체로도 너무 좋다. 맞아요. 곁에 있어주는 것.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되고 네.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위로가 필요한 순간 네. 너무 과하게 말로써 위로하려 하는 것보다 곁에 있어주고 들어주는 것. 네네. 그것이 저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위로받았던 책이 하나 있거든요. 네. 어떤 책이에요? 제가 박준 시인을 좋아하는데요. 네. 박준 시인이 쓴 우리는 안녕이라는 그림책이 있어요. 오. 그림책이라서 내용이 굉장히 간단한데 안녕에 대해서 하는 얘기거든요. 네. 이 책에서 안녕은 어제를 묻고 오늘 환해지는 일이지라는 구절이 나와요. 저는 이 구절을 좋아하는데요. 누군가 나에게 안녕이라고 하는 것, 안부를 건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됐어요. 밤새 안녕했는지, 네. 못 봤던 그 동안 안녕했는지, 누군가가 나의 안부를 물어주는 거잖아요. 네. 저는 이 간단한 안부 인사에서 저의 존재를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관계가 없고 모르는 사이는 안부를 묻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안녕이라고 건네는 인사가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네. 제가 교회에서 찬양팀을 같이 네.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 중에 인사를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세요. 항상 만나면 굉장히 큰 소리로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하세요. 벌써 에너지가 느껴지네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어린 사람이든 상관없이 항상 인사를 큰 소리로 건네주시는데 네. 밥을 먹고 식당에서 나갈 때에도 네. 한 분 한 분께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라고 인사를 해주세요. 또 배울 점이네요. 네. 그래서 주방에서 바쁘게 일하시는 분들도 못 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큰 그 소리로 정도로 큰 인사를 소리로.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 태도가 너무 멋지더라고요. 네. 누군가는 그 목소리를 듣고 힘이 나는 거죠. 맞아요. 힘이 나고 위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참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안녕이라고 묻는 안부가 저한테 위로가 됐던 책이었습니다. 저는 나는 개다라는 백희나 작가의 동화가 생각나는데요. 네. 이제 주인공이 있어요. 네. 주인공은 꼬마 남자아이고요. 네. 그다음에 함께 살고 있는 구슬이라는 강아지가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네 가족이 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앞부분도 너무 귀여워요. 수년 전 슈퍼집 방울이네 넷째로 태어나 엄마 젖을 떼고 처음 밥을 먹기 시작했을 때 이곳으로 보내졌다. 그래서 가족이 되었다. 하고 그림이 너무 가족 그림이 나오는데 너무 귀엽죠. 슈퍼집 넷째였어요? 네, 여기 엄마가 이제 너무 여기 귀엽다. 이 네. 그림책 지금 같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말들과 그림이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결국은 이 방울이가 항상 이 아이를 쫓아다녀요. 강아지는 언제나. 그런 것 같아요. 강아지의 존재가 진짜 위로인가 봐요. 멸치깡은 언제 먹어도 참 맛나다. 그러면서 귀엽죠. 네. 그래서 이 아이는 커가고 이제 강아지는 늙어가면서도 네. 그 다른 동화책이 또 있어요. 알사탕이라는. 네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힘들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주제별로 이 개가 항상 등장을 해요. 그래서 네. 저는 이 강아지의 존재, 동화에서 때로는 슬프고 힘들어도 서로의 온기에 기대서 살아가는 이 위로의 시간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네, 반려동물이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함께 있어주는 존재가 위로가 됩니다. 네. 마이 FM 91.3.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프로그램은 뮤직 안테나입니다. 무뎌진 감성을 일깨우는 시간, 뮤직 안테나. 음악으로 마음을 전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위로에 관한 힐링 수다 토크를 진행했습니다. 때로는 슬프고 힘들어도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또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위로가 아닐까요? 음악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많은 것들 중에 위로, 그것을 통한 치유는 음악이 갖고 있는 강력한 힘 중에 하나입니다. 감정을 표현하며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사이를 넘나들고 있는 음악을 통해 위로의 시간을 보내보세요. 오늘을 살아내며 따뜻한 일상에서 하루를 잘 마무리 짓는 것, 우리의 인생 여정에 마음의 힘을 함께 길러볼까요? 지금까지 음악치료사 조미와 곽경희의 마음 마사지로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